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의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말일 12월 31일에 뵙고 2026년은 이제 처음 뵙습니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시작하고 3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엄청난 루틴들을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언을 하셨죠? 공언을 했는데 딱 절반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잘했네요. 네. 절반 지키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네, 뭐뭐 지켰어요? 네, 말할 수 있는 건 말해주세요. 영어 공부와 운동을 매일 하자. 우와. 인데 너무 추워서 운동을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앱을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정도까지만 루틴을 맞추는 게 성공하고 있고 운동은 진짜 너무 힘드네요. 심지어 수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안 나가져요. 수영 물에 또 들어갈 생각하면 좀 그렇죠. 너무 추워요. 네, 추워서 좀. 근데 영어 공부한 어플도 뭐 끼케 한 5분 10분인 건데 그렇죠. 그거 정도 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1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꾸역꾸역 네, 5분씩 어떻게든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1년 꽉 채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공연입니까? 네, 저희 연초에 이제 어떤 공연들이 있을까 좀 살펴보다가 보통 한 1, 2월쯤에 이렇게 공연예술계에서 좀 장르를 막론하고 그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주최하고 이제 후원하는 그런 공연들이 큼지막한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열려요. 네. 그래서 그런 큰 공연들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는데 오호. 일단 그 1월 27일이랑 2월 6일 이렇게 양일간 열리는 아르코 창작음악제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것도 아르코의 그런 국가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들인데 이거는 올해로 한 17회차를 맞이한 관현악곡들을 이제 보여주는 공연이에요.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려고 가져온 거는 마찬가지로 아르코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 창작산실이라는 시리즈의 공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연예술의 신작들을 모여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8회차를 맞이한 꽤 유서 깊은 공연 시리즈예요. 공연예술 창작산실. 네, 복잡한 이름이죠. 네.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 18회째면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네요. 그러니까요. 아르코에서 이렇게 뭐 아르코 창작음악제든 공연예술 창작산실이든 그래서 정말 한 이제 곧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그러네요. 수준으로 네. 쭉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 아르코 창작음악제는 저희가 문화 단신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좀 상업적 성공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딥니까? 네, 정확히 딱 그런 부분인데 이 아르코 창작음악제 줄여서 아창제도 그렇고 창작산실의 사례들도 그렇고 대체로 이것들이 당장 이제 공연예술계의 어떤 시장에 나갔을 때 아주 큰 성과를 보기는 어려운 막 이미 막 팬층이 있는 음악들을 선보이는 그런 작업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래도 좀 지원을 해서 이런 무대들, 이런 새로운 시도, 좀 혁신적인 것들, 실험적인 무대들도 좀 마련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그런 공연들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에만 맞춰서 계속해서 작품 생산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공연예술계 안에서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코 지원 주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좀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동시대성, 실험성, 그런 혁신 이런 것들을 조금 큰 규모에 맞춰서 어떻게든 선보일 수 있게 아주 그냥 제도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자리들이 확실히 경험이 쌓이는 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상업적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공연 같은 경우엔 큰 규모의 무대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큰 극장을 빌리는 게 그냥 그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 큰 예산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정말 독립적으로 아티스트들이 하는 실험적인 공연들은 이미 꽤 많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꼭 실험적인 것 이미 잘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크게 지원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큰 규모로 했을 때만 마주할 수 있는 또 예술적인 질문, 그런 감각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규모가 만들어주는 차이, 변화 이런 것들을 제도에서 좀 마련을 해주는 거를 그래도 좀 권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아르코에서 진행하는 공연 예술 창작 산실 이 사업 중에 있는 음악을 소개하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이 공연예술이라는 이 말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온갖 예술, 온갖 공연예술 장르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창작 오페라, 전통 예술, 그리고 음악까지 총 6개의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올해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중에서 음악 부문은 올해로 이게 18회차를 맞이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음악 분야는 조금 신기하게도 2022년부터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최신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 같이 이제 있는 다른 공연예술 분야 중에 창작 오페라는 또 따로 있고 전통 예술도 또 따로 있고 그거랑 이제 별개로 또 음악 부문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조금 다른 장르들이랑 다르게 조금 특이한 편이에요. 일단 뭔가 이제까지 나온 걸 제가 모두 다 본 건 아니지만 보통 음악 분야의 공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콘서트, 그냥 연주자들이 나와서 뭐 연주를 들려준다, 누군가의 작품을 연주한다, 혹은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한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연주의 포맷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오페라도 아니고 그냥 콘서트도 아닌 공연 예술로서의 음악들을 이 지원 사업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회도 아니고 오페라도 아닌 그 사이에 애매한 어떤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공연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무대 장치도 쓰이고 영상도 들어오고 때로 되게 느슨한 서사가 개입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오페라도 아니고 전통적인 음악극 아닌 어떤 묘한 상태의 공연들이 요 안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신기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상이 잘 안 돼요. 오페라도 아니고 음악극도 아닌데 그 사이에 어딘가 있는 묘한 것.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매번 이게 오페라는 분명히 아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창작 오페라 부문은 또 따로 있으니까. 예. 근데 또 콘서트면은 안 돼요. 또 콘서트에서 그냥 단순히 연주만 할 거라면은 이게 왜 이건 극장에서 열리는 것들을 일단 기본값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콘서트홀이 아닌 대극장에서 이 공연을 할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뭐지? 예. 그래서 뭐 어떤 장면들을 좀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예컨대 이거는 제가 한번 참여를 같이 했었던 공연인데 한국의 피아노에 대한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피아노가 들어온 게 1900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이제 한국에 낙동강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한 125년, 126년간의 역사를 쌓으면서 이제 조성진, 임윤찬이 나오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의 역사랑 이제 그 피아노가 처음 들어왔던 날의 어떤 사진, 이런 사료 같은 것들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그걸 음악으로 연주로 보여주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아노를 들고 오는 그런 모션을 누가 느슨하게 이렇게 무대 위에서 표현을 하고 동시에 그땐 영상으로 최초로 들어왔었던 한국의 피아노 사진을 보여주고 그때 이제 조선이었던 그 땅에서 사람들이 피아노를 마주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상상을 하면서 피아노를 두드려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피아노 연주로 이어지는 뭔가를 한다. 약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건 확실히 오페라는 아니네요. 오페라는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지만 완전 단순한 연주회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2월에 올해의 신작으로 소개되는 거니까 뭐 그럼 이 공모나 심사는 작년부터 진행이 됐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6년 2월에 하는 것이지만 여기 이제 타이틀들을 보면은 다 2025 올해 신작 창작산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올해의 신작은 사실 그 전년도 2024년도 10월쯤에 미리 지원 신청을 받아서 2025년 1월 이제 심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났었던 것이고 이제 좀 특이한 게 4월에 쇼케이스 심사라는 거를 한번 거쳐요. 네. 그래서 이게 공연 예술 작품으로서 재미난 신작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가름하는 중간 심사가 또 따로 있는 것인데 이게 아르코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도 예상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 아르코 기관에서도 조금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공연이 잘 만들어질지 보자 하는 차원으로 4월쯤 쇼케이스 심사 한 20분 정도짜리의 이제 짧은 샘플 공연을 만들어 와라 하는 심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2차 심의를 통과한 단체들만 이렇게 2026년 1월, 2월 혹은 길게는 3월까지 넘어가는 그 연초에 신작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잡아도 지원 신청한 그 날부터 공연을 올리는 날까지 한 1년하고도 2개월이 그러네요. 이제 최소로 듣는데 사실 준비는 훨씬 더 그 전부터 해야겠죠. 구상을 하고 팀도 꾸리고 해야 되니까 거의 1년 반, 막 길게는 2년까지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엄청 긴 호흡의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분짜리 공연을 따로 짜야 되고 또 연습해야 되고 맞아요. 사실 좀 번거롭긴 하네요. 손이 많이 가긴 하네요. 그쵸. 네, 만약에 지원한 그 단체가 좀 영세하거나 여유가 없다면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극장에서의 음악 공연 만들고 싶어하는 여러 음악가분들도 또 계신데 이게 그 쇼케이스 공연 하려고 해도 뭐 그러니까. 무대 감독, 음향 감독, 조명 감독 다 들어오셔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20분이라고 손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들어가죠, 과정은 사실.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이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확실히 좀 유리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올해 음악 부분에 선정된 작품들은 뭡니까? 네, 올해 총 5작품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1월부터 2월까지는 총 3편 공연이 열리고 3월에 조금 좀 늦게 이제 2편 공연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작품들은 그중에서도 좀 1월 말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열리는 세 작품인데요. 첫 번째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공연은 낭창낭창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연입니다. 홍윤경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제 만든 작업이고요. 그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지박 컨템포러리의 지박 컨템포러리 시리즈 휴명 삼각이라는 공연이 또 있고 2월에는 또 최혜연이라는 작곡가와 이제 그 동료 작곡가들이 같이 만든 비음악적 비극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하고 이제 1월 말에 이제 소개드릴 세 개의 작품도 나름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작곡가가 중심이 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늘상 이제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제 곡을 쓰고 그것을 이제 무대에 올리는데 조금 더 극장의 관습에 맞게 다시 만드는 작업이 이제 낭창낭창 그리고 비음악적 비극들이라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주자가 중심이 된 공연, 그 지박이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중심이 되는 공연이 이제 휴명 삼각에 속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곡가 중심, 연주자 중심 이렇게 살짝 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씩 볼까요? 이 홍윤경이라는 분이 작곡하신 낭창낭창 어떤 겁니까? 네, 이거는 이 작곡가분이 그 울산, 그 경상도 지역의 설화 중에 하나인 그 베리끝의 전설, 그리고 3호섬의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극처럼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울산 태화강 유역에 전해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벼랑길, 어떤 베리끝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던 남매 중에 한 여동생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뒤에 이제 그 사체를 뭐 다시 이렇게 누군가 구해주고 뭐 다시 그 넋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뭐 생기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뤘다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계속 작곡을 해오신 분이고 특히 이제 서양 악기들을 주로 많이 쓰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번 공연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전통 설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인지 이제 한국춤 안무가 이정화 씨랑 같이 이제 움직임과 음악을 같이 구성하는 공연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악기 구성에서도 뭐 하프도 있지만 가야금도 있고 이제 현대음악 앙상블도 있지만 동양타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창하시는 조윤영 선생님도 오시고 하면서 꼭 이게 전통예술 분야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이 음악 분야 안에서도 서양 음악의 베이스와 이제 한국 음악의 베이스가 다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신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보통 콘서트홀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보여주기가 좋단 말이죠. 조명을 쓰기도 좋고. 그래서 이 창작산실에 오시는 음악가분들이 대체로 많이 무대 장치나 이제 다른 공연 예술 장르에서 사용하던 언어들 뭐 영상이든 확실한 조명이든 무용이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약간 융합형 공연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지바 컨템포러리인데 이분은 첼리스트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정말 콘서트 같이 될 것 같은데 좀 다릅니까? 꽤나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박 선생님도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VRI 그 쿼르텟이라는 단체도 있고 또 이분의 특징이 되게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서도 또 미디어 작업하는 사람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했고 또 이번 작업에 같이 하는 추다해 씨랑도 같이 이번에 곧 공연을 같이 하는데 단순히 이제 공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색을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색이요? 네. 그래서 색깔 색이요? 네. 아, 그래요? 이 공연의 이제 포스터를 보면은 시뻘겋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붉고 강렬한 그런 이미지들이 막 엄청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도 공연 현장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이제 글들만 보고 좀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무대 위에 어떤 붉은 패널들을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음악에 있는 리듬과 호흡, 긴장, 어떤 즉흥성 이런 것들을 색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 색들의 어떤 구조적 배치로 계속해서 시각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주시는 과정을 거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명과 색이 계속 변하면서 음악적인 내용, 리듬도 계속해서 변하는 굉장히 컬러풀하고 좀 변화무쌍한 뭔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뚜렷한 막 서사가 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건 컬러에 대한 감각을 음악하고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건가 보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사실 이 평론가님도 알 수 없는 거네요. 알 수 없죠. 설명만 들었으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 지바 컨템포러리의 휴명 삼각 관람권을 저희가 문화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공연은 2월 6일부터 8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진행되고요. 2월 6일 금요일은 오후 8시, 7일 토요일과 8일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됩니다. 각 회차별로 2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관람 원하는 날짜와 성함을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당첨된 분들에게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이 홍윤경의 낭창낭창 그리고 지박 컨템포러리의 휴명삼각 모두 한국 전통음악을 소재로 삼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작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저도 그 뭐랄까요? 이 시즈의 코너명, 뭐 행사명 이런 거를 잘 안 보고 보통 아티스트랑 제목만 먼저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박 컨템포러리의 휴명삼각 뭐 이런 거 보고 홍윤경의 낭창낭창 보고 이거 전통예술 분야 사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여기서 풍기는 이제 한국 전통을 같이 이제 협업자로 이제 한다는 그런 뉘앙스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음악적인 요소가 한국 전통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흥미롭기는 했었는데 이런 종류의 극장 공연을 만들면서 음악가들이 내가 여기서 음악을 왜 만들지?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내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음악적으로 재밌고 좋은 것, 뭐 청각적인 실험, 뭐 이런 거는 사실 콘서트홀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뭐 하는 음악까지 내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음악적으로도 의미 있고 나에게도 의미 있고 사회에도 의미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설득력 있는 서사라던가 어떤 창작자의 동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또 무대 위에 전면에 드러났을 때 또 되게 매력적인 딱 그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분들도 그냥 단순히 음악만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좀 관계가 있거나 자기가 정말 이제 마음으로 궁금해하는 어떤 것들을 좀 뭔가 좀 현실적인 문제의식들을 이제 무대 위로 가져오면서 한국 전통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딸려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한국 전통 음악만을 소재로 삼는 것은 또 아니고 홍윤경의 낭창낭창에서도 그분이 이제 아마 작곡가로서 계속 다뤄오신 서양 현대 음악의 어법들 이런 것도 들어올 거고 또 지박 컨템포러리에서도 민요를 이제 추다혜 선생님의 노래로 하지만 또 현대 음악 그다음에 또 재즈의 어법도 적극적으로 가져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대 음악, 민요, 재즈라는 그 세 개의 음악적 결합이 그 휴명 삼각이라는 제목 중에서도 삼각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음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음악 언어들이 이제 교차하는 것들을 묶어주는 어떤 창작자의 자기 정체성, 서사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게 좀 재미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뭉게뭉게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드네요, 진짜로.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거 들어볼까요? 네, 그 휴명 삼각에 네. 대한 그 곡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박하고 VRI 스트링 쿼르텟이 이미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음악들을 음반으로 발매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휴명 삼각의 4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휴명삼각 4번, 연주의 지박과 VRI 스트링 쿼텟 그리고 추다의 노래입니다. 휴명삼각 4번, 지박, VR 스트링 쿼텟 그리고 추다였습니다. 자,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4951님께서 포스터 색감이 정말 강렬한 레드네요. 추다혜님의 음색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공연 예술 창작 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지박 컨템포러리의 휴명삼각 관람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연은 2월 6일부터 8일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입니다. 2월 6일 금요일은 오후 8시, 7일 토요일, 8일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관람 가능합니다. 각 회차별로 2번 추첨해서 1인 2매 관람권 보내드리고요. 샵 0302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관람 원하는 날짜, 성함 같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자, 이 5개의 공연 중에 오늘 3개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휴명삼각까지 하셨고요. 마지막 3번째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 공연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공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요? 제목이 비음악적 비극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연예술 창작산실에서 음악 분야에서는 아주 느슨한 의미의 음악극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막 네. 누가 나와서 대사를 하고 꼭 노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겠구나, 이런 극적 구조가 있구나를 알아차리기에 마련인데, 이거는 음악적이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은 어떤 것을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들을 아주 열심히 읽어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작업을 선보이실지 막 상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제 보통 자기들이 이제 하는 음악들도 현대 음악에서 말하는 음악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의 범주에서 조금씩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적인 소리랑 조금 다른 노이즈 혹은 그냥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알 수 없는 소리들도 이들은 음악의 재료로 쓰기도 하고, 또 이런 극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승전결의 구조랄까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관습적이고 또 뻔한 구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현대음악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분들은 이런 극적인 구조 같은 것도 좀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부정의 태도 같은 것들을 이 공연에서 좀 드러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놀라워요, 그런 생각들이. 뭘 해체해서 다시 구성하면 뭐 할 거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일반인의 생각인데 네. 음악가들은 이거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그 삐딱한 마음이 네. 이제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삐딱해야 예술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도 아니고 극도 아니고 뭐 네. 그런 거죠. 안 삐딱한 사람들은 저처럼 그 일반적인 일 하면 돼요. 삐딱해야지 뭔가 이렇게 남들은 못 보는 뭘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음악적인 비극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요. 막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또 이게 장르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선언은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르 구분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예. 그렇죠. 뭐 이걸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니들이 만든 장르고 난 모르겠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스타일의 인간이지만, 근데 이런 걸 볼 때 음. 가끔 뭐가 이렇게 팍 올 때가 있긴 해요. 우와, 이거 나도 내가 하는 일에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아요. 네네네.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어려워하다 오죠. 평론가님은 이런 거 보실 때 어떤 각오를 하고 가십니까? 저도 이제 일단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뭔가 기대하지 말자? 네. 뭘 기대해요? 가끔 그렇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난해하고 뭐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봤을 때 엄청 다른 음악들에선 전혀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각이 진짜 쫙 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너무 희박하잖아요, 사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을 매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클래식 공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진짜 좋은 거는 이제 늘 손에 꼽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양질의 예술적인 경험을 하겠다는 그런 믿음,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그냥 궁금증을 해소하러 가자. 그냥 뭘까라는 그냥 마음을, 궁금증. 네, 기대심을 충족시키지 않고 그냥 궁금증, 그냥 알아보자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좀 가려고, 좀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신작을 보러 갈 때는 이제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돼요. 사실 이제 정말 기분 좋게 이제 오늘 음악 들어서 좋았다, 문화예술 향유를 해서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기분은 거의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새로운 작업들에서는. 근데 대신 제가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음악이야? 여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좀 창작자의 마음에 조금 입장에서 서서 이런 질문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도 있고, 내가 좋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방향에 대해서 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배움을 좀 얻을 때도 있고 해서, 뭐랄까요, 향유자가 아니라 좀 후원자의 마음, 그냥 후원. 무조건적인 공감을 일단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좀 찾아가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다 보면 오히려 좀 얻게 되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보고 나서 같이 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또 재밌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쿵짝이 잘 맞아서 꼭 같이 다니는 그런 파트너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비평가 입장이니까 네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딱 팔짱 낀 비평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극 비평가 이런 사람들처럼. 안경 이런 거 쓰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창작하는 친구들이 가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분들은 당장에 공감을 해요. 저기서 이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순간도 분명 있지만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훤하다, 뭐 이런 창작자의 마음 사이에서 딱 이야기를 해주는 창작자 친구들 몇 명이 있어요. 그래요? 같이 공연 보러 다니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막 근데 그거 너무 별로지 않았어?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저거 쉬운 거 아니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의견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이 예술가들이 이렇게 대중성과 관계없이 계속 신기한 실험이나 시도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어떤 굉장히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 있겠다는 그런 엄청 막연한 낙관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예술, 지금보다 더 새롭고 흥미진진한 사유거리를 그 예술 활동에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낙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굳이 찾아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하는 연주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왜 할까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왜 볼까? 안 보면 그만인데 그냥 재밌는 넷플릭스 봐도 되는데 왜 굳이 추운 날 극장 가서 알 수 없는 공연을 보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언젠가 한 연주자들, 현대음악을 많이 하는 연주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 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좌담의 기록을 보는데 너무 뛰어난 가야금 연주하시는 선생님께서 자기도 안다, 이거 너무 지겹고 좋은 걸 만나는 가능성 너무 희박한데 자기는 솔직히 그냥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꽃을 피우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계속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이게 자라날 가능성조차 없는 어떤 미래의 씨앗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대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말이다 하면서 저도 농사 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씨앗이 100개인데 그중에 한 90 몇 개는 죽은 씨앗일 텐데 뭐가 죽은 씨앗인지 알 수 없으니 다 뿌리고 다 심어보는 거군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와, 그 마음은 또 멋있는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음악 관련 책 얘기해보죠.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좀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악 안에 담긴 음악 자체가 엄청 실험적인 건 아니지만 피아니스트 김송현 씨가 어떤 북 앨범 타입의 그런 음반이자 책인 것을 발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젊은 2002년생 피아니스트이고 이 앨범이 직접 내신 두 번째 앨범이어서 사실 활동에 되게 초창기에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막 이제 공개적으로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찍은 사진과 막 해변가에 피아노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영상도 찍어오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러면서 1년 12달을 이제 하나씩 곡을 선정해서 12곡의 음악, 12편의 글, 그리고 12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어떤 피아노 소품집이자 사진집이자 에세이집인 어떤 것을 내셨어요. 네. 독특하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아니 뭐 그냥 어떤 소개글을 좀 더 자세히 쓴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 부분, 글 부분이 120페이지면 사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책의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맞아요. 그쵸. 작은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인 건데 이게 저도 처음에 그냥 이렇게 뭔가 보도자료 이렇게 늘상 날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북앨범을 냈다길래 그냥 뭐 부클릿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텍스트를 살짝 길게 썼나 싶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받아보니까 진짜 작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사실 특히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다들 가장 선호하는 것은 유명 레이블에서 나온 그다음에 내가 가장 음악적으로 오랫동안 탐구해온 신작 뭔가 작품을 양질의 연주로 딱 선보였다. 퀄리티로 승부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애초에 기획부터 굉장히 공들여서 한 것이고 이 피아니스트 분이 진짜 하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도 다 직접 쓰고 사진 직접 찍은 것도 있고 그냥 이분을 찍은 사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런 작업을 이렇게 두 번째 앨범으로 내는 게 엄청 도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곡들도 다 짧은 소품, 막 앙코르로 연주했을 때 너무 빛날 것 같은 그런 3, 4분짜리의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이나 내용에 쓴 그런 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활동 단계의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특이한 그런 그러게요. 일이기도 하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또 근데 그렇게 초년이고 젊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앨범 내는 게 뭐 흔한 건 아니죠? 네, 저는 클래식계에서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보통 누가 하나요? 클래식이 안 하면? 클래식 아니고 제가 인상 깊게 썼던 이런 북앨범은 그 싱어송라이터 이랑 씨가 이제 까만색 책 신의 놀이였나요? 그 제목이. 그래서 거기 양장제본으로 이렇게 작은 책을 내고 그것과 이제 연계되는 음반을 같이 낸 정도가 있었고 클래식계에서는 진짜 이 김송현 씨 말고는 아직까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김송현은 어떤 분입니까? 그 보통 우리가 클래식 연주자들의 이력을 봤을 때 있을 법한 그런 화려한 이력들을 정말 다 갖춘 뛰어난 연주자세요. 뭐 2024년 뉴욕에서 열린 뭐 리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2023년 유니상 국제 음악 콩쿠르 3개 부문 뭐 수상, 뭐 이런 거랑 시안 음악상 피아노 부문 대상, 뭐 이런 식으로 국제 콩쿠르들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주목을 받아온 분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여러 그런 공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미 훌륭히 활동하는 콘서트 피아니스트이자 유력한 그런 콩쿠르들에서 많은 이력을 갖춘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믿고 들을 수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수상 이력 같은 걸 보면 완전 정통 클래식 연주자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의 형태는 아주 컨템포러리하니까 그쵸. 이게 좀 되게 좀 뭐랄까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분이 아주 경력이 화려하신 그런 이제 클래식 피아니스트신데 이렇게 독특한 형태의 앨범을 냈다니 그러면 이 북앨범에 어떤 곡을 실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보통 클래식 작곡가들이 쓴 곡들 중에 대대적인 명작들, 큰 작업들, 뭐 교향곡, 협주곡 이런 것들만 알지만 뭐 시벨리우스나 뭐 멘델스존이나 뭐 슈만이나 이런 작곡가들도 되게 작은 소품들, 3, 4분짜리의 아름답고 정말 그저 아름답기만 한 그런 곡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김송현 씨가 정말 귀신같이 잘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월별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곡들을 배치를 해놓았고 그런 고전적인 작곡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뭐 조지 거슈인이라던가 아니면 프레드 허쉬라거나 이런 재즈에서 약간 걸쳐있는 그런 사람들의 음악들도 여기에 많이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클래식과 약간 클래식에 가장 가까운 재즈 레파토리들을 적절히 섞어서 12곡을 구성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 달마다 좀 그 음악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그쵸. 1월이 시벨리우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운 날 들을 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그래요? 찬바람이 이렇게 딱 불 때 나무가 싹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곡의 첫 부분부터 막 느껴집니다. 근데 시벨리우스는 이름이 시벨리우스여서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시베리아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한국어로 하면. 그쵸. 추운 그래서 느낌. 뭔가 좀 음악이 좀 차가울 것 같긴 해요. 저 항상 저도 그 인상에서 사실 그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추운 나라 사람. 이분이 그 독립 관련된 그 곡 쓰신 거 제목이 뭐였죠? 핀란디아. 아, 핀란디아. 네.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sak풍이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차가운 설원. 네. 있습니다. 갑자기 가뭄비 나무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에 이제 담긴 음악들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로맨틱하거든요. 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화려한 이력, 정말 정통파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가진 이력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뭔가 구조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그런 곡들을 선보이기 마련인데 이건 너무 달콤해요. 정말 디저트 세트처럼 달콤하고 막 사랑에 관한 곡들도 좀 있고 해서 이런 로맨틱한 것들을 이렇게 잘 치는 것, 그리고 이런 곡들을 그냥 순수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성한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착 멋지게 풀어내줘서 너무 좋다, 스윗하다 이런 인상들을 받게 돼요. 네. 그럼 글 부분은 뭐가 써 있습니까? 이 곡에 대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계절에 대한 느낌인가요? 뭘 쓰셨나요? 이 곡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뭐 계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예컨대 뭐 3월의 곡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아르보 페르트라는 작곡가가 자기의 딸 아리누슈카의 쾌유를 위한 변주곡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아 빨리 나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쓴 곡인 만큼 이제 3월에 대한 글에서는 이제 뭐 그 딸에게 보내는 듯한 그런 표현을 예컨대 아르보 페르트에 빙의해가지고 이제 김소연 씨가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6월에 이제 시실리아는 그 뭐랄까요 그 바다의 그런 물결 같은 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음형들이 막 들려와요. 그래서 뭐 그런 곡들에는 또 바다에 대한 어떤 한 편의 시를 쓴 것처럼 막 해놔요. 막 바다는 모릅니다. 자신이 잊혔는지 기억되는지, 세상은 고요한지 소란한지, 자기 앞에선 한 사람의 마음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되게 서정적인 시를 이렇게 직접 쓰기도 하고, 그래서 글의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음악가의 내면을 좀 찾아가 보려는 시간, 아니면 정말 이 그냥 계절의 감각을 잘 담아내는 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았어요. 재밌네요. 그 앨범에 이 곡들과 관련된 또 계절과 관련된 이런 글들이 하나씩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이 책을 한 번에 못 읽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오. 1월엔 1월 거 봐야 될 것 같고 네. 2월엔 2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근데 그것이 바로 김송현 피아니스트가 의도한 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1년 내내 보라고요? 네, 1년 내내 보고 1년 내내 듣고 1년을 함께 보내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에 냈군요. 딱 그쵸. 타이밍 맞춰서. 연초에. 네. 만약에 그 의도라면 저한테는 완전 성공입니다.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성공입니다. 곰돌이님께서 후원자의 마음으로 공연을 본다니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네요. 0012님 언젠가 꽃 피울 날을 위해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다. 이 추운 날 오셔서 너무 멋진 말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510님 비평가의 눈으로 보는 공연 이야기 재밌고 흥미롭네요 하셨고요. 또 백재나님은 정말 세상 일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북앨범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글이나 음악 중에 우리 저 평론가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거는 몇 월인가요? 오, 저는 사실 몇 월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사실 이 앨범이 시작된 것은 12월에 있는 그런 그 곡이고 키스잘의 Be My Love라고 Be My 하는데 사실 저의 원픽은 1월이라 그런가 시벨리우스의 가뭄비 나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앨범의 딱 첫 문을 열어주는 그 뭐랄까요 그 고요한 분위기 쫙 불어오는 바람 같은 느낌 그게 너무 좋아서 이것을 잘 계속 이렇게 시작하면서 듣게 돼요. 그러게요. 아무튼 하나씩 좀 들어봐야 되겠고 일단 1월이니까 1월 거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 신작 중에 3편의 선정작 소개해드렸고요. 또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북앨범 타임스케이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